여기 나와 있는 손해방지 경감 의무 같은 경우에는 약간 후자 쪽에 가까운 측면이 있긴 합니다.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이거죠. 기본 전제가 이거예요. 피보험자가 그 상황에서, 그런 그 사고 발생했던 상황에서 할 수 있었던, 가능했던 합리적인 조치를 다 했는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결과를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말씀드려 볼게요. 화재가 발생하게 됐어요. 선박에 화재가 발생하게 됐는데, 화재라고 하는 것들은 특징이 뭐냐면 한 번 발생하면 이게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피해 정도가 상당히 커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화재라고 하는 것들을 조기에 진압하게 되면 그 피해를 상당 부분 줄일 수가 있게 되죠. 근데 그 화재라고 하는 것들이 조금만 이것이 강도가 세지게 됐을 때는 이거를 진압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초기에 진압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이거 진압하는 게 상당히 어렵죠. 똑같은 화재가 발생했다고 가정해 봤을 때 보험자 입장에서는 지금 피보험자가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더 큰 화재가 발생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반대로 피보험자 입장에서는 그 상황에서는 어쩔 수가 없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이게 한번 그 작은 불이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이게 조금 커지다 보니까 도저히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그 손해방지 경감 의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그 상황에서의 어떤 할 수 있었던 그런 조치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지, 이거의 결과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첫 번째로 들어가 있어요. 손해방지 의무라고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피보험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상대방인 보험자를 위해서 그런 어떤 조치를 취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위부의 개념을 보겠습니다. 위부의 개념. 위부라고 하는 것은 그거죠. 추정 전손이 발생하게 됐을 때,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추정 전손이라고 볼지 안 볼지는 몰라요. 일단은 그 피보험자 입장에서는 이건 마치 나의 추정 전손처럼 느껴질 수가 있는 거고, 반대로 말하면 보험자 입장에서는 그 전손이 아니라 분손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쨌든 위부라고 하는 것들은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이것은 전손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라고 이렇게 어떤 의사를 나타내는 것이라 보시면 돼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는 이제 뭐 아까 봤던 것처럼 상법 같은 경우는 단독 행위로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표시를, 위부 통지를 하는 것만으로도 그런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겠지만, MIA 같은 경우에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보험자가 승낙을 할지 말지에 따라서 이것의 어떤 내용이 바뀔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위부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여기 보시면 추정 전손이 발생했다고 가정해 봤을 때 그것에 대해서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내가 전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청구하는 그런 어떤 절차를 의미한다, 어떤 행위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 ICC의 포기 약관이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포기 약관이 뭐냐면 이거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려 볼게요. 포기를 한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어떠한 그 행위를 했다는 하는 사실은 그 행위가 그 사람이 반드시 어떠한 특정한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쓴 겁니다. 자, 어떤 말을 하는 거냐면 이거예요. 손해 방지를 해야 될 의무하고 위부라고 하는 거하고 서로 충돌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위부라고 하는 것은 그 피보험자가 전손에 해당되는 것으로 간주해서 그러한 조치를 요구하는 겁니다. 즉 전손이기 때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하지만 손해방지 경감이라고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더 큰 손해가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행동을 취하는 것인데, 마치 그 행동을 취하는 것 자체가 위부라고 하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위부를 하게 되면 어쨌든 얘는 전손이기 때문에 어떠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하는 걸로 봐서는 마치 위부라고 하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겠구나라고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느껴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손해방지 경감 의무라고 하는 거하고 위부라고 하는 것들은 서로 이제 충돌되는 것으로 보일 수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방지 경감 의무를 다했다고 했을 때 이것이 마치 위부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게 됐을 때는 당연히 피보험자 입장에서는 손해방지 경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게 의심을 받게 되면 당연히 나는 위부하면 되는 건데, 반대로 말하면 보험자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입장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보험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부의 통지를 받았을 때 승낙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마치 보험자가 어떠한 조치를 취했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마치 위부를 승낙한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내용 같이 보면서 정리해 볼게요.
ICC의 포기 약관이라고 적혀져 있고요. 피보험자가 위부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하더라도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손해방지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쵸? 위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거죠. 나는 어차피 보험자한테 전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나는 어떠한 조치도 취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손해방지 경감 의무가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 보험자를 위한 것이거든요. 기본적으로는. 즉 피보험자가 위부 통지를 하고 추정 전손을 청구한 경우에 보험자 및 피보험자의 법률상의 지위가 손해를 피하기 위해서 양자가 취한 행위에 침해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말 어렵게 써 있는데 밑에 그 뒤에 읽어볼게요. 결국 보험 목적의 손해 방지를 위한 행동은 피보험자 또는 보험자와의 관계에서 위부를 포기한다거나 반대로 위부를 승낙한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내용 이해 가시죠? 이 둘 간의 관계가 저희 시험에 출제가 됐었습니다. 뭐 내용 자체는 별거 없어요. 어려운 거 없는데, 근데 마치 그 포기 약관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몰랐다, 전혀 몰랐다고 했을 경우에는 정말 답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 여기 배점이 나와 있진 않지만 아마도 ICC의 포기 약관이 점수 배점이 가장 클 거예요. 아마 4점 이상이 될 거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못 썼다, 아예 무슨 말인지 몰랐다고 했을 경우에는 거의 0점 차례 되거든요. 그럼 나머지 뭐 손해방지 의무의 개념이나 위부의 개념을 잘 썼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점수가 뭐 아무리 잘 나와도 5점 이하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